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요새 많이 받으시죠?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오실 때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할 것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꼭꼭 스스로 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능아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의 김재 원장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있을 때 뭘 먹으면 좋은지, 생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에 있는 가장 바깥쪽 세포인 상피세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감염이 되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뀌는 질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궁경부가 있거든요.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정기적으로 자궁경부 검사를 하게 되면서 많이들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고 오시는데요. 아스쿠스 상태라고 해서 아주 약한 단계, 관찰만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1단계니까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자.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니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자고도 하거든요. 1단계가 오래 가거나 2, 3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재검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혹은 회복된 다음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CIN 1기에서 2, 3기로 빨리 진행된 사람이나 자궁경부암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먹는 거, 체중, 활동량, 음주나 흡연 여부, 인종 등등을 비교하는 조사를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조사와 실험 보고들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활관리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관리해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질과 자궁경부의 면역력이죠. 면역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면역력을 키우자고 얘기를 들으면 막막하잖아요.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생활 습관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도움이 되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요. 먼저는 과일과 야채를 매일 한 그릇씩 먹는 것입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특별한 것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C, E와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자궁경부의 세포의 변이를 막아서 종양세포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바이러스의 증식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IN 2단계, 3단계 자궁경부암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취하면서 과일, 야채류를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는 샐러드 배달도 있고 마트에도 1, 2인분씩 포장되어서 나오죠. 드실 때 오렌지, 당근, 각종 베리류, 녹황색 채소, 하얀색 채소들로 샐러드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분이 무엇이냐면요. 엽산입니다. 엽산도 비타민 B군의 일종인데요. 임신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드셔보셨을 거예요. 캔서 리서치에서 200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발견된 환자들이 24개월간 엽산을 섭취했을 때 바이러스 양성이었던 환자들이 음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와 결합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서 고위험군 바이러스 및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는데 엽산을 복용하면 우리 세포가 정상화되면서 면역력도 정상화되게 됩니다. 엽산이 많이 들은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키위, 땅콩, 아몬드, 강낭콩 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일이 샐러드 먹는 것도 힘든데 그냥 영양제로 먹어도 될까요?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으로 이루어진 영양제 섭취가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과연 다 대신할 수 있느냐?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효능을 내느냐? 과연 합성 비타민만을 계속 먹어도 유해성이 없느냐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과일과 야채를 천연의 상태에서 매일 한 번씩은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이에요. 일상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는 가벼운 신체 활동보다는 좀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데요. 사이클을 타는 것 같은 중등도 활동부터 해서 조깅, 에어로빅 같이 땀이 나는 운동을 하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CIN2-3이나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억제력이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요. 운동이 면역을 조절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각종 면역 담당 세포들이 문제가 되는 자궁경부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병변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밥은 안 드시고 야채, 과일만 드시고 운동만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무엇이든지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밥도 새끼 드시고 운동도 하다가 지쳐서 몸살 나고 정상 체중보다 줄고 하면 안 되고 컨디션이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질염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염에 자주 걸린다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더 쉽게 걸리고 잘 악화될 수 있어요. 질염은 세균이 일으키는 거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건데 원인이 전혀 다른데 왜 그렇죠? 질염이 있을수록 질과 자궁경부의 환경이 악화가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HPV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내 면역력도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만성질염이 있는 분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추후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질염 있는 분들 질유산균 많이들 드시죠? 질유산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도움이 될까? 증명이 되어 있을까? 물어보신다면 도움이 된다는 보고와 논문이 여러 건 있어요. 질유산균이 어떤 건지 얘기하려면 상제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성의 질은 무균 상태가 아니고요. 원래도 균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질에는 건강을 유지해주는 균, 상제균이 삽니다. 질에 사는 건강한 균을 락토바실리라고 하는데요. 이 균들이 군대와 같이 나쁜 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항생제, 항진균제를 복용하고 질 안쪽까지 세정제를 써서 씻다 보면 유해균을 제거하는 동시에 상제균들도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유해균들이 더 잘 침입하고 증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유산균을 섭취해서 질내에 부족해진 상제균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섭취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장이랑 질은 별개의 공간인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질로 균이 가죠? 저도 이게 이해가 선뜻되지가 않는데 학문에서 질로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복용하면 정말로 질내에 락토바실리 균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서 만들어지는 건 먹는 동안은 생겼다가 안 먹으면 다시 이 균총이 없어진다, 줄어든다고는 하는데요. 적어도 복용하는 동안은 상제균총이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요. 꾸준히 드시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로 많이 발견되고 질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성생활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HPV는 성관계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로부터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어도 면역력이 좋을 땐 잠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에게 HPV로 옮긴 파트너가 반드시 현재의 파트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횟수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염도 마찬가지죠. 성관계로 균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성관계로 인해서 질의 산도 변화가 잠시 생기게 되는데요. 건강한 질의 산도는 약 산성입니다.
상재균인 락토바실리가 젖산을 생성해서 질내산도를 pH 4.5 이하로 유지를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pH가 무너지면, 알칼리화되면 유해균이나 곰팡이균들이 빨리 증식할 수 있습니다. 정액은 질내산도를 알칼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될수록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성질염이다, 바이러스도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성관계를 피하시거나 콘돔을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와 피임약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담배는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CIN 2, 3 정도 나오시면 많이들 중단을 하시죠. 담배는 국소적으로도 엽산 결핍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을 높입니다. 피임약이 안 좋다는 것은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CIN 3단계가 피임약 복용과 자궁 내 피임 장치, IUD 착용과 관련이 깊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갑자기 나왔고 진행이 빠른 경우, 혹은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좀 너무 오래 발견되는 경우에는 피임약 복용이나 루프, 미레나 같은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하지만 집에서도 꼼꼼히 관리하셔서 반드시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